사장님. 어? 가압류. 아파트 가압류 되셨어요? 그런 것 같다. 그럼 이번 달 월급도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이번 달만 좀 기다려주면은. 오늘도 개미 한 마리 얼씬 안 하는데 무슨 수로 월급 주시려고요? 그냥 저 그만두겠습니다. 형수야, 직원까지 내보내야 되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내가 진짜 면목이 없다. 왜 전화를 안 받지? 설마 그때처럼 그러는 건 아니겠지? 예전에도 한번 가출하신 적이 있었었나? 그러네요. 그때처럼이니까. 아내분이 걱정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아니다. 심정 아빠, 전화 좀 받아라. 제발. 뭔가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요즘은 좀 어떻노? 아파트 가압류 당했다. 뭐 가압류? 그럼 어쩌노? 돈 빌 데 없나? 더 이상 빌릴 데도 없다. 내라도 좀 빌려줘야 되는데. 됐다. 내가 네 사정 뻔히 다 아는데. 근데 더 이상 니를 못 볼 것 같다. 와, 빚쟁이들 때문에 어디 잠시 피해 쓰려고? 그냥 오늘은 밥이나 먹자. 그래 윤승아, 어디로 옮겼노? 머리도 좀 식힐 겸 시골에 왔다. 잘했다. 그래 좀 쉬면서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 니 또 술 먹고 저번처럼 차에서 자고 그러지 말이. 요새 날씨 억수로 춥다. 이제 안 그런다. 근데 내가 저 세상 갈 때는 네가 장례위원장 맡아줄 기제. 아 그야 당연하지. 근데 갑자기 왜 그런 소리 하는데? 니 혹시 사채라도 썼나? 아니다. 그만 한번 해본 소리다. 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어이? 그래 끊는데. 장례위원장 조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네요. 네. 친구분이 좀 눈치를 빨리 챘으면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좀 정황인 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아이고 고객님 오래 기다리셨죠? 그 남편분이 사망을 하셔서 그 보험 청구권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요. 그 일단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여기. 아, 예. 아, 사망하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험금 청구네요. 저기 남편분 이윤성 씨 앞으로 상해 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데요. 저희는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체 검안서에 사인이 불명으로 돼 있네요. 아니, 거기에
동사 가능성도 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남편 추운 날 차에서 자다가 동사한 거예요. 동사. 그 저희 보험사 측에서는 스스로 세상을 떠나신 걸로. 당신이 봤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예? 네, 자 남편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목격자가 없다 보니까 이 사인을 두고 분쟁이 일어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윤성 씨는 사업이 좀 잘 되지 않아서 직원까지 내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 힘들어했고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라는 뉘앙스의 말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차량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유족들은 어쨌든 그래도 슬픔 끝에 장례를 끝내고 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되는데 예. 보험회사에서 윤성 씨의 사인이 자살이라고 주장을 하게 됐고 유족 측은 평소에도 차에서 그렇게 잠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살이 아니라 사고사 그러니까 동사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게 되는데 과연 어떤 쪽이 얘기가 맞을지 주장이 맞을지는 조금 짚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사인이 자살인지 아니면 동사인지 어떻게 규명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없을지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황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만약 자살로 인정된다면 유가족들은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될 것이고요. 또 자살이 아니라 동사라고 인정이 된다면 유가족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결국 유가족과 보험회사가 각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서 다툼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이 이제 맞다는 증거를 내야 되는 건데, 자, 그럼 먼저 유족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유족 측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망 사고가 보험 약관에서 규정된 보험 사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보험사마다 약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통상 상해 보험의 경우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여기에 해당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좀 많이 보니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말만 들어도 좀 어렵네요. 예, 말이 참 어렵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행위자의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초래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자는 이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실을 좀 입증을 해야 되죠? 예, 대부분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을 막고자 그런 의도로 규정이 된 것입니다. 네.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을 입증을 한다거나 또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볼 때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하게 정황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 봐도 이 사고는 자살이라고 할 정도로 보험회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처럼 자살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에는 유족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전에 그 자살이라는 사인을 두고 재해보험금 논란도 좀 있었거든요. 예. 결국 뭐 인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이냐 일반 사망보험금이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근데 금액이 좀 다릅니다. 말씀하신 재해사망보험의 경우에는 자살이라 하더라도 그 자살에 이르기까지 우울증이라든가 또는 만취한 상태 이렇게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이런 사실이 입증된다라고 한다면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 예, 덧붙여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자면 현재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르면은 그 자살을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의 자살이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만약 그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나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는 재해 사망 보험금도 있지만 또 다른 보험금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재해로 사망을 해야만 이제 네. 재해 사망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자살이라 하더라도 사망이 이른 것은 맞기 때문에 가령 가입한 지 2년 이후에 자살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 사망 보험금이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대체로 금액 액수가 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화면으로 봤던 우리 윤성 씨 사건의 결과는 궁금해지는데 비슷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이 드라마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이 모두 결론이 달랐던 꽤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오. 1, 2, 3심이 다 결과가 달랐다고 하는 건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데 그 각각 결과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예, 1심에서는 자살로 판단을 해서 보험회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자살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유가족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심에서는 자살이다라는 판단을 하여 보험회사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그 판단의 근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대법원의 판단의 그 근거는 뭡니까? 예,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2심과 3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달라진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그 연탄 문제였는데요. 연탄이 발견되었지만 2심에서는 차량의 내부가 깨끗하고 그름이 없다는 점을 중시하여 자살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비록 차량 내부가 깨끗하였지만 연탄이 전소가 된 사실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부분에 비추어 볼 때 자살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아, 동일한 건데도 불구하고 차 안이 깨끗했다는 것과 다 연소됐다는 것, 그 두 가지로 갈려버린 건데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예, 2심에서는 망인이 과거에도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전력이 있었다는 이런 사정을 반드시 이 사람이 자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근거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3심에서는 과거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집을 나가서 차량 안에서 잠을 잤던 사실을 망인이 기본적으로 자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자살의 정황으로 봐야 된다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또한 망인이 사고 전날 친구에게 통화를 하면서 장례위원장을 맡아달라라는 진술을 했다는 사실도 자살의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체 고만서에는요, 사인 불명 그리고 동사 가능성 등의 표현도 있었잖아요. 이게 자살이라고 보기에도 논란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2심에서는 사체 검안서에서 사인이 불명 그리고 동사의 가능성도 있음 이렇게 기재되어 있던 것에 중점을 두고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에,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또 자살이 아니라는 증거도 될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 이 드라마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유가족들이 경찰에 최초의 진술을 할 때 네. 망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괴로워했기 때문에 아마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부검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어느 하나의 증거만 핵심적인 증거로 해서 자살이냐 아니냐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암시하는 정황을 볼 때 네. 대법원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보험 약관에 해당하는 그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라고 단정할 수가 없고, 오히려 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고의 또는 자살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 지금 자꾸 나오는 말이 보니까 급격, 우연, 외래 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세 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급격, 우연, 외래. 네, 그렇습니다. 상해 보험은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급격성은 사고로부터 결과까지 과정이 직접적이고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것이고, 네. 우연성은 사고 발생을 예지할 수 없는 것이고, 외래성은 상해의 원인이 신체에
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이 사건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보험도 결국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에서 규정된, 즉 보험 약관이죠. 그 보험 약관에서 규정된 사고의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약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일응 보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